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국채와 뉴욕 증시 얘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폭탄을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무 정세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 찍어서 이 돈 30년 후에 이자 쳐서 드릴 테니까 지금 돈 좀 구워주세요. 그게 미국의 국채거든요. 왜 미국 정부는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미국 정부가 재정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새해 예산 트럼프가 지금 하원은 통과를 시켰고 상원에서 집중 심의를 받고 있는데 새해 예산안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확대되게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재금이 부족하게 된 거죠.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기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부족. 사실 그래 되면 금고가 펑크가 나는 거죠. 금고 펑크 나면 연방정부가 줘야 될 돈 제때 주지 못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 월급 못 주게 되고 공사 대급 못 주게 되고 해외 군인들 방위비 무기 사는 거 중단되고 이것은 사실 미국 정부의 업무 마비, 뭐 정부의 파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파산하거나 국가 부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채권을 발행해요.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끌어오는데 크게 세 군데서 돈을 끌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의 가장 큰 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다가 국채를 떠넘기면은 사실 그것이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통화를 정발해서 그거로 국채를 사와서 돈을 통화 정발을 한 그 돈을 미국 재무부에 넘겨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선생의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직도 물가를 못 잡아서 통화량을 더 늘리기가 어려워요. 통화량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 당분간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 당분간 못 내리겠어 이렇게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사기가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외국 정부에게 이를테면 일본, 중국, 한국 등에게 좀 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요. 사실 미란 보고서 같은 트럼프의 경제 공약집을 보면 해외의 국채를 강제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사실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 국가별로 보면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 미국 정부의 파산을 막아주는 큰 쩐주가 일본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었는데요. 트럼프하고 시진핑 관계가 안 좋아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진핑이 미국 국채 잘 안 삽니다. 안 사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채도 살살 시장에 계속 지금 내놔서 최근 약 8년간 절반으로 반토막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웬만큼 사줘도 중국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매각이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국채를 좀 사달라고 지금 여러 다양한 형태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채를 개인적으로 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경제 상황을 잘 아는 최상목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자기가 사면 자기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 볼 때 한국 정부를 좀 더 우호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의 2억 원이라는 국채 물량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족지혈로서 상징적인 의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 국채 얘기로 넘어갔어요. 미국 재무부가 그 국채를 팔 수 있는 세 번째 카드는 뉴욕 증권 시장에서 큰 손들한테 좀 파는 거예요. 뉴욕 증시에서 제일 큰 손 누굽니까? 단연 미국의 금융기관들입니다. 자, 시티은행, JP 모간, 골드만삭스, 그 밖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은행들, 또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들은 주식도 투자하고 또 채권도 투자하고 국채도 투자하고 문자 그대로 큰 손, 큰 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개인도 물론 많이 사지만 그 금융기관들이 국채에 큰 손으로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 파는 데는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도 사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미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자, 많이 사놓으면 더 사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규정이 있다고요. 자,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전을 위한 BIS 기준도 만들고 이런 곳인데 거기에 국가별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도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스위스 BIS 바젤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대목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나 국책은행, 미국은 국책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이 투자은행들이 안전하게 경영하도록, 경영을 좀 보수적으로 하도록 방만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해서 미리 부도 같은 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규정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SLR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뉴욕 증시에서 이 SLR, 이 얘기가 앞으로 2달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바로 이 SLR이라는 마법의 상자를 통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SLR이 뭐냐? 영어로는 supplementary, 보충적, 그 다음에 L은 leverage, 그 다음에 R은 비율, 그러니까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이런데 이거 전문 용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SLR이 폭탄이 터지면, 폭탄이라기보다는 이건 상당히 금융시장에는 희망적인 거예요. 이 정부의 개선안이 나오면 국채 금리가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소망하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의 SLR이 나오면 미국 국채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에 한번 투자해 볼 만도 하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을 택할 때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짧은 유튜브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요인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까 가정하고 SLR이라는 요인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은 미국 국채를 살 타이밍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LR이 무엇이 간데 미국 국채 가격을 올릴까? 미국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틈만 나면 금리 내리고 싶은데 금리 내려야 경기 침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준에 제롬 파월이 협조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만 기대할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는 뭐 금리를 내릴 수 없나? 그 마법의 금리 인하의 도구가 바로 SLR이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은 이 스위스 BIS라는 그 국제 바젤 협약에 이런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 은행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자산 중에 자기 자본, 자, 총 자산에는 부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들어가요. 총 자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계학에서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덩치, 경제의 외형입니다. 빚도 자산이고 부채도 자산이고 또 그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도 자산이고 그 총 자산을 분모로 놓고 사실 총 자산이라는 게 은행이 영업 활동하고 있는 전 상품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도를 좌우하는 게 자기 자본금이거든요. 자기 자본금은 생으로 내가 출자한 돈이에요. 생 자본금이 몇 %냐? 이게 규정이 SLR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형 은행들은 5%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일반 대형 은행들은 3%를 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바젤 3 규정이라고 그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의 덩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5억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묶어놔라. 투자하지 마.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총 자산 100억, 분모에 들어가 있는 100억 그 중에서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요게 분모로 들어간다고요. 미국 국채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론상 부도가 안 난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기에 가면 그 돈을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은행이 급해서 그걸 갖다가 금융시장에 돌렸을 때 신속하게 팔 수 있어야만 그게 확실한 안전자산이 되거든요. 제일 확실한 안전자산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금, 이게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LR 규정에서 국채도,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도 분모로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원래 SLR이 5%다. 자기가 총자산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자본은 5억이다 해서 지금 5%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 1억을 빼서 그것을 국채를 사자. 국채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총자산은 그대로죠. 자기 자본이나 국채 갖고 있는 거나 그대로인데 자기 자본금,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기 자본금은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100분의 4가 돼서 4%. 이건 규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해서 바로 이 SLR 규정 때문에 미국 대형 은행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미국 국채를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SLR 규정을 현재 규정 5%로 묶겠는데 이것을 6%로 완화할지 7%로 완화할지 그 부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어쨌든 완화해서 만약의 경우에 뭐 7%로 완화했다. 그러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는 무관하게 재무부의 SLR 조처 하나만으로도 자기 돈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살 수 있는, 추가로 살 수 있는 여유 자금력이 늘어나잖아요. 새로 돈이 투자되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 있는 돈으로 그것을 국채를 사면 분모에는 안 넣어주니까 바로 이 대목,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의
지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이 SLR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이미 스탠스를 확정했습니다. 베센트 틈만 나면 자, 국채 우리 잘 팔릴 수 있을 거야. 왜냐? SLR 규정만 좀 조정을 하면 미국 은행들이 대거 사갈 거거든.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미국 재무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특히 은행감독청이라는 OC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감독위원회 SEC 이런 등과 의견을 조율해야 되거든요. 이 의견 조율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트럼프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건전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급하게 구하고 있는 SLR 규정 완화, 그러니까 그 한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조처가 나오면 바로 시중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왕창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더 사느냐? 그것은 이번에 규제 한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를 팔 수 있는 시장을 큰 손들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요. 자, 국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의 재테크 차원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금리가 내려갑니다. 실세 금리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된다.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이 SLR을 흔히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그러거든요. 스텔스 양적 완화. 스텔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 폭격기 이런 걸 스텔스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통화량을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이 양적 완화입니다. 사실 SLR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국채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확산되고 또 이 돈이 채권만 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넘나들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시장의 활성화, 비트코인 같은 데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SLR, 스텔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이제 그건 사후적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 국채 때문에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현상 휘청휘청하거든요. 요것은 막아보겠다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다. 이것이 뉴욕 증시에 굉장히 호재, 플러스가 되고 있다. 이런 점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SLR, 스텔스 양적 완화와 관련된 얘기, 국채 폭탄을 해소할 수 있는 큰 무기, 진전 사안이 있으면요. SLR 한도 늘리는 법안 또는 관련 논의 수시로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